쉬는 시간이 되면 복도는 잠시 살아납니다. 사물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운동화 밑창이 복도 바닥을 스치는 소리, 어디선가 터지는 웃음소리들. 서울예술고등학교 3층 복도는 매일 오전 10시 10분이면 어김없이 그렇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든 채 느릿하게 걸어오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도윤, 2학년 5반. 키는 또래보다 반뼘쯤 컸고 교복 재킷 소매를 걷어올린 채 걷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귀에는 항상 무선 이어폰 한쪽이 꽂혀 있었고 시선은 늘 조금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장면을 구상하는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는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조회수 48만 7천. 어젯밤 자정에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도윤이 처음 카메라를 잡은 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미러리스 카메라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이제 아빠한테 필요 없어. 내가 써봐. 특별한 의미가 담긴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무렵부터 카메라보다 술자리를 더 자주 찾게 되었고 그 카메라는 그저 거실 한쪽에서 먼지를 먹고 있던 물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카메라를 봤던 날 밤 처음으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어머니의 뒷모습,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지, 뷰파인더 속 세상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좁고 네모난 프레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이유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감각이 도윤은 좋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짧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앞 분식집 풍경, 버스 창 밖으로 보이는 비 내리는 거리, 친구들이 급식을 먹는 평범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조회수는 10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구독자는 가족과 몇몇 친구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중학교 3학년 가을에 찾아왔습니다. 장난처럼 만든 영상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퍼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는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올렸는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키읔키읔키읔키읔 우리 학교도 저런 쌤 있음. 진짜 리얼이다 레전드. 팔로우 했어요 히읗히읗. 다음 날 아침 조회수는 2만을 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처음 본 순간의 감각을 도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살짝 땀에 젖고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던 그 느낌.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포만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카메라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예술고에 입학한 첫 달 도윤은 V크루를 만들었습니다. 영상 동아리였습니다. 촬영을 좋아하는 친구 4명을 모았고 역할을 나눴습니다. 기획, 촬영, 편집, 섭외. 도윤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리더였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V크루의 콘텐츠는 처음에 학교 일상 브이로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열심히 편집한 영상이 조회수 500을 넘기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댓글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학교 영상이네요. 뭔가 임팩트가 없음. 그 무렵 도윤이 떠올린 것이 몰래카메라 시리즈였습니다. 첫 영상은 동아리 후배 강민준에게 가짜 전학 통보 문자를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이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표정,
눈물이 맺히려는 순간 몰카야. 라고 외치며 터지는 웃음. 영상은 사흘 만에 15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창은 웃음 이모티콘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의 채널 구독자는 그 주에만 3,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숫자가 기준이 된 것은 조회수가 10만을 넘은 영상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진짜 반응. 꾸미지 않은 당혹감.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한 채 드러나는 감정들. 도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더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야 했고 더 진짜 같은 반응이어야 했습니다. 장난의 수위는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박재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동아리방 소파에 나란히 앉아 편집본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야, 이거 좀 심하지 않아? 수진이 표정 봐. 진짜 무서워하잖아. 반응이 진짜여야 조회수 나와. 그게 문제라고. 제가 진짜로 무서웠던 거잖아. 도윤은 편집 타임라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면 쟤도 좋아해. 다들 그러더라. 재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였는지 도윤은 그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윤은 오늘의 촬영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3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번 타깃은 같은 반 이서진이었습니다. 학교 연극부 소속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표정이 풍부한 친구였습니다. 도윤의 기획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같은 연락처 분실 상황 연출, 리액션 극대화 예상, 예상 조회수 30만 이상. 그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서진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잠깐 그 얼굴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스마트폰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조회수 48만 8천. 숫자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월요일이 끝나기 전에 도윤은 자신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종류의 시선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봄 소풍 전날은 학교 전체가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3층 복도에도 그 기운이 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뒤 교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고 어디선가 과자 봉지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선생님 몰래 내일 도시락 메뉴를 의논하는 목소리들이 복도 끝까지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 분위기를 등지고 동아리 준비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지퍼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밀가루였습니다. 이미 가방 안에 실처럼 얇은 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줄 끝에는 작은 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면 안쪽에서 봉지가 함께 열리도록 설계한 구조였습니다. 도윤이 사흘 동안 직접 구상하고 조립한 장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 번 더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타깃은 윤아린이었습니다. 하린은 도윤과 같은 학년, 다른 반이었습니다. 연극부 부장이자 학생의 기획부원이었고 교내에서 진지충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슨 일에든 성실하게 임하고 농담을 잘 받아치지 못하고 불합리한 일 앞에서 혼자서라도 손을 드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의 기획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 동아리 여왕 참교육 키읔키읔 예상 반응 당황 분노 예상 조회수 30만 이상. 진지한 사람일수록 반응이 크게 나온다는 것을 도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황함이 클수록 댓글은 늘었고 댓글이 늘수록 알고리즘은 영상을 밀어 올렸습니다. 공식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재호가 준비실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진짜 할 거야?
할인이가 알면 진짜 화낼 텐데. 화내는 거 찍으면 더 잘 나와. 재호는 잠시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준비실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음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기회는 7교시 자습 시간에 왔습니다. 할인은 도서관에서 내일 소풍 때 발표할 연극부 일정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V크루 멤버 한 명에게 할인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고 그 사이 자신은 할인의 가방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책상 사이가 좁았고 사람들은 각자 할 일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30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치를 넣고 지퍼를 닫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카메라는 이미 맞은편 멤버의 필통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앵글은 할인의 가방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도서관 출입구 쪽에 서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구도는 좋았습니다. 할인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깨에 매면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밀가루가 터지면서 할인의 상반신을 뒤덮었습니다. 머리카락, 교복 재킷, 가방 안쪽까지 하얀 가루가 사방으로 번졌습니다. 도서관 공기 속으로 밀가루 냄새가 퍼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 정적이 낯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몰카 영상에서 정적은 터지기 직전의 긴장이었습니다. 곧 웃음이 터지고 야 몰카야 하는 외침이 나오고 피해자도 함께 웃으며 마무리되는 것이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할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아래로 향한 채 자신의 교복 앞섭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덮인 소매를, 밀가루가 묻은 손을,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누가 했어?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렸지만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이 출입구 쪽에서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습관처럼 카메라를 확인하는 눈빛이 먼저 갔습니다. 녹화는 되고 있었습니다. 나야. V크루 몰카 시리즈거든. 놀랐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다음 편집본을 상상하면서 할인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장난이야? 장난이지. 영상 나오면 재밌을 거야. 할인이도 구독자들한테 인기. 이건 장난이 아니야. 할인의 목소리가 끊었습니다. 도윤의 말을 자른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처럼 끊어졌습니다. 이건 모욕이야. 도서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인은 밀가루가 묻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일정표 종이들이 가방 밖으로 삐져나온 채였습니다. 그대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도윤 옆을 지나치면서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서관 안에 남은 학생들은 도윤을 보았습니다. 숨기지 않은 시선들이었습니다. 불편함이 담긴 눈빛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카메라를 껐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영상을 올릴지 말지. 결국 올렸습니다. 편집은 최소화했습니다. 밀가루가 터지는 장면, 할인의 굳은 표정,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 제목은 처음 메모와 달리 예상 못한 반응으로 바꾸었습니다. 댓글 알림은 새벽 내내 울렸습니다. 조회수는 빠르게 올랐습니다. 10만을 넘기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댓글창을 열었을 때 도윤은 처음으로 화면을 바로 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몰카야? 그냥 괴롭힘이지. 피해자 표정 보고도 웃겨? 심각하다. 촬영 동의도 없이 올리는 게 맞냐? 저 학교 학생인데 할인이 오늘 많이 울었어요. 도윤은 스마트폰을 엎어두었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책상 위 카메라 렌즈 위에 얹혔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를 처음 봤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을 찍으며 뷰파인더 속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느꼈던 그 밤. 프레임 안의 것들이 모두 이유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던 그 감각. 지금 이 카메라로 담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할인의 눈물이 맺히던 눈,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굳어있던 표정, 도서관에서 그를 바라보던 주변 학생들의 눈빛들. 도윤은 손을 뻗어 카메라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 매끈한 바디가 손바닥 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무게처럼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영상을 내릴 생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 도윤은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기획 메모들이 가득 쌓인 화면이었습니다. 그 위에 짧게 적었습니다. 할인한테 말 걸어야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줄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봄 소풍 당일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문 앞에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가방, 카메라, 텀블러. 봄볕이 운동장을 반쯤 채우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교문 저편에서 버스가 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댓글 봤어?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버스를 향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어젯밤 메모 앱에 빈칸이 떠 있었습니다. 할인이 반 아이들과 함께 교문을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와 달리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웃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의 시선과 할인의 시선이 잠깐 겹쳤습니다. 할인은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도윤은 손안에 스마트폰을 쥐었다 놓았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오늘 이 봄볕 아래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 소풍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버스는 떠났고 목적지는 경기도 외곽의 수목원이었습니다. 연두빛 나무들이 줄지어 선 길을 반 아이들이 걸었습니다. 도시락을 펼치고 사진을 찍고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봄볕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그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댓글 알림은 여전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지금 도윤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인은 소풍에 오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유나리는 결석. 그뿐이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크게 묻지 않았지만 몇몇 아이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다가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느끼지 못한 척했습니다. 재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소풍 이후 할인의 자리는 사흘째 비었습니다. 연극부 게시판에는 부장부재로 이번 주 연습 일정 변경이라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학생의 기획부 회의도 할인 없이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작은 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에게는 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채널 댓글창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이틀은 비난과 옹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부터는 방향이 기울었습니다. 옹호하는 댓글들은 점점 줄었고 남은 것들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심이 없네. 그냥 사람 이용해서 조회수 버는 거잖아. 촬영 동의 없이 올린 거 법적으로 문제 아닌가요? 이 채널 예전부터 봤는데 갈수록 선 넘는 것 같음. 구독 취소합니다. 괴롭힘으로 조회수 버는 건 최악이다. 진짜로. 도윤은 댓글을 읽을 때마다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집었습니다. 그 동작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명씩 빠져나가는 숫자가 도윤의 눈에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교무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교감 박세혁 선생님이었습니다. 도윤은 교무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들어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딱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앉아. 도윤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영상 봤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 아이가 학교 가기 힘들다고 한다더라. 도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쥐어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장난으로. 알아. 박 선생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차갑게 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난이었겠지. 근데 도윤아. 선생님이 안경을 벗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왠지 도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남의 상처 위에 올라서는 인기라면 그건 이미 실패한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회수가 올랐다고 내가 이긴 게 아니야. 누군가를 아프게 해서 얻은 숫자는 결국 너한테도 독이 돼.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체육시간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쪽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 그냥 하는 말이면 의미 없어. 박 선생님이 안경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면담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교무실을 나온 도윤은 복도 창가에 기대어 섰습니다. 운동장을 뛰는 아이들의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렸습니다. 멀고 평평한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이 그 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도윤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과를 하면 자신이 정말로 잘못한 것이 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이 다 잘못된 것이 되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그것이 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한 번만 더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자. 이번엔 진짜 좋은 걸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이미지를 돌릴 수 있어.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도피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습관이 생각보다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숫자를 올리는 쪽으로 손이 먼저 뻗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새 기획안을 열었습니다. 빈 메모 화면이었습니다. 그는 제목을 쓰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어젯밤 적어두었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인한테 말 걸어야 하나.
그 아래줄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새 기획안 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다시 열었습니다. 빈줄 아래에 무언가를 적으려다가 또 멈추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가 책상 끝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건네주던 그 오래된 미러리스 카메라는 지금 어디 있는지 생각났습니다. 이사하면서 박스에 넣어두었는지 아니면 어딘가에 그냥 두고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카메라로 찍은 첫 영상들도 기억났습니다. 창밖 가로등, 어머니의 뒷모습, 이유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던 작고 네모난 세상. 그때 카메라는 무언가를 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도윤은 그날 밤 처음으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래,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등굣길에 교문 앞에서 할인을 보았습니다. 할인은 혼자였습니다. 가방을 두 손으로 앞에 안듯이 들고 걸어왔습니다. 시선은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0걸음, 5걸음. 할인이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목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그를 보지 않은 채 옆을 지나쳤습니다. 신발 밑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인의 뒷모습이 교문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 안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콘텐츠가 아니라는 것을. 도윤은 그날 아침 교문 앞에서 처음으로 아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 알미 행동이 되기까지는 아직 한 번의 고비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등교하지 않은 아이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자기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진 것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1교시가 시작될 무렵 교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처음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작게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숨긴 웃음이었습니다.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자리 옆을 지나치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너 SNS 봤어? 영상은 이미 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가짜 웃음을 파는 남자였습니다. 조회수는 오전 중에만 5만을 넘겼습니다. 영상 속에는 도윤이 할인의 가방에 장치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서관 맞은편 서가 사이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각도가 좁고 화질이 고르지 않았지만 도윤의 얼굴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계정은 생성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댓글은 빠르게 쌓였습니다. 본인도 당해봐야 알지. 몰카 유튜버가 몰카당하는 꼴 키읔키읔키읔키읔. 근데 웃기지가 않음. 그냥 불쾌함.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저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이제 알겠지? 도윤은 스마트폰 화면을 끝까지 스크롤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쯤에서 멈추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도윤이 지나가자
몇몇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하다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점심시간 도윤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V크루 멤버들도 오늘은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재호만이 쟁반을 들고 도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앉았습니다. 도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질문이 아니라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도윤은 잠깐 대답을 미루었습니다. 별로야. 그렇겠지. 재호가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찍히는 쪽이 어떤 기분인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6교시가 끝나고 종례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담임 선생님의 말을 귀로 들으면서 사실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자신을 향하던 시선들, 혼자였던 점심 테이블, 댓글창 속의 문장들, 그리고 하나의 장면이 자꾸 끼어들었습니다. 할인이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굳어있던 표정. 이건 장난이 아니야. 낮고 떨리던 목소리. 그때 할인이 느꼈을 것이 지금 도윤이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었는지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같은 것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할인이 훨씬 더 아팠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종례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짐을 챙겨나갔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실이 비었습니다. 청소 당번이 빗자루를 들고 들어왔다가 도윤을 보고 조용히 다른 구역부터 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책상 위에 카메라를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전원을 켜지 않은 채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렌즈가 도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카메라는 아무것도 찍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한 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렌즈가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진짜 만들고 싶었던 건 말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이런 영상이었을까? 그 질문이 목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소리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교실 안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처음 카메라를 잡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느꼈던 그 밤. 조회수도 구독자도 알고리즘도 몰랐던 그 시절의 자신. 그때는 무엇이 찍고 싶었습니까? 가로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분식집 창문 너머의 빗속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당황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맺히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카메라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부끄럽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도윤아. 교실 문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자세였습니다.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처럼. 도윤은 굳었습니다. 할인이 천천히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자리에서 두 걸음쯤 떨어진 곳에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도윤이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나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 모욕이라고 했잖아.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할인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 할인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사과를 기다렸던 건 아니야. 근데 그가 잠깐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도윤에게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 봤어. 너 찍힌 거.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어땠어? 도윤이 카메라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별로였어? 그랬겠지. 할인이 작게 끄덕였습니다. 재호가 점심시간에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도윤아. 할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 방금 나한테 한 말. 이제라도 촬영해봐.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심이면 통할 거야. 조회수보다 그게 더 오래가. 할인이 떠난 후 도윤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청소 당번은 이미 오래전에 빗자루를 두고 나갔습니다.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렌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자신의 얼굴을 향해 돌렸습니다. 뷰파인더 속에 자신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교복이 약간 구겨져 있었고 눈밑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꾸미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녹화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아직 누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대본은 없었습니다. 기획 메모도 없었습니다. 예상 조회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은 채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켜졌습니다. 그 빨간 점이 켜지는 순간 도윤은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숫자를 향하던 렌즈가 오랜만에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처음으로 도윤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방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에 카메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삼각대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조명은 켜지 않았습니다. 책상 스탠드 하나만 켜두었고 그 빛이 도윤의 얼굴 한쪽을 비추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카메라와 자신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링 라이트도 없었고 배경 천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브이크루 초창기에 인화에 붙여두었던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렌즈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게 쉬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윤입니다. 목소리가 처음에는 조금 갈라졌습니다.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 영상을 올려야 할지, 올리지 말아야 할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웃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진짜로요. 처음 카메라를 잡았을 때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웃음보다 숫자가 먼저였습니다. 숫자를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도윤은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을 주고 싶었는데 상처를 줬어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편집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막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배경음악도 없었습니다. 영상은 그대로 단 한 컷이었습니다. 올리고 나서 도윤은 스마트폰을 뒤집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이런 영상 기다렸어요. 용기 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응원합니다. 사실 예전 영상들 좋아했는데 요즘 걱정했어요. 이렇게 나와줘서 다행이에요. 처음으로 크리에이터가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도 비슷한 일로 누군가 상처 줬던 적 있어요. 이 영상 보고 저도 연락해 보려고요. 도윤은 화면을 내리다가 멈추었습니다. 비난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댓글 속의 사람들이 숫자가 아니라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각자의 말을 가진 사람들. 조회수는 이틀 만에 20만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도윤이 그날 가장 오래 바라본 것은 조회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댓글 하나였습니다. 이게 진짜 콘텐츠다. 학교에서 할인을 마주친 것은 사과 영상을 올린 지 사흘 후였습니다. 복도였습니다. 할인이 먼저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도 할인을 보았습니다. 둘 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할인이 먼저 걸어왔습니다. 영상 봤어. 잘했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에게는 길게 들렸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할인이 가방 끈을 고쳐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한테 너무 아무 말 안 했던 것 같아. 학교 며칠 쉬는 동안 생각해 봤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더 얘기를 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건 알아. 근데 사람 사이에서 말을 안 하면 서로 더 모르게 되잖아. 할인이 잠깐 웃었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같이 뭔가 만들어 볼 생각 없어? V크루랑. 내가 연극부에서 배운 것도 있고 너네가 편집이나 촬영은 잘하잖아. 도윤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나랑?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몰카 없음. 도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만의 일이었습니다. 알겠어. 새 콘텐츠의 주제를 정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V크루 동아리방에 할인과 재호 그리고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도윤이 마커를 들고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진짜 웃음. 재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연출 없는 거. 진짜 우리가 웃기는 거. 할인이 덧붙였습니다. 진짜 일상. 꾸미지 않은 것들. 도윤이 그것을 화이트보드에 썼습니다. 진짜 웃음. 진짜 일상. 그 6글자를 바라보면서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처음 카메라를 잡았던 이유와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창문 너머의 빗속, 버스 창 밖의 거리, 그것들을 담으려 했던 그 시절의 방향이었습니다.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첫 번째 새 영상은 동아리방에서 찍었습니다. 멤버들이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사와서 함께 먹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본은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도록 처음 30분은 그냥 먹기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 표정들, 웃음들을 담았습니다. 할인이 컵라면을 먹다가 국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재호가 웃었고 웃음이 옮겨갔습니다. 도윤도 웃었습니다. 카메라는 그것을 담았습니다. 편집실에서 영상을 확인하던 도윤은 그 장면 앞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할인의 당황한 표정, 재호의 웃음, 그리고 자신이 따라 웃는 모습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설계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냥 생긴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도 좋았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영상의 첫 부분에 배치했습니다. 영상은 기대보다 잘 됐습니다. 조회수가 폭발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7만이었습니다. 예전 몰카 시리즈보다 훨씬 낮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댓글이 달랐습니다. 이게 진짜 브이로그다. 할인 언니 팬 됐어요. 도윤이 요즘 영상이 더 좋아졌어요. 뭔가 편하네. 이 채널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독했어요. 도윤은 댓글을 읽으면서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적어두었던 메모가 보였습니다. 할인한테 말 걸어야 하나. 그 아래 여전히 비어있던 줄에 도윤은 처음으로 뭔가를 적었습니다. 말 걸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학교 축제는 5월 마지막 주에 열렸습니다. V크루는 무대 발표 시간을 배정받았습니다. 도윤이 직접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10분 분량의 영상 상영과 함께 짧은 인사말을 하는 순서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도윤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할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떨려? 조금. 그거 좋은 거야. 안 떨리면 대충 하는 거래. 도윤이 웃었습니다. 누가 그래? 우리 연극 선생님. 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행자가 V크루를 소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강당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조명이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재호가 무대 한쪽에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도윤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V크루 이도윤입니다. 목소리가 강당 안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조회수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면 잘하는 거고 숫자가 내려가면 실패한 거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부끄러운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도윤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조회수보다 중요한 건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대 조명이 눈을 조금 부시게 했습니다. 그 너머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각자의 표정을 가진 얼굴들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속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저물녘 도윤은 학교 옥상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빛이 기울었습니다. 어디선가 축제 뒷정리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웃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도윤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을 향해 렌즈를 열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뷰파인더 속 풍경은 좁고 네모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들이 모두 이유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래전 처음 카메라를 잡던 날 밤에 느꼈던 바로 그 감각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감각이 아직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다른 것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저물어가는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는 사라집니다. 오늘의 조회수는 내일이면 어제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웃었던 기억은 남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진심을 전했던 순간은 남습니다. 이도윤이 배운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잊지 않을 만큼은 이른 나이에